오늘 장 랭킹 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재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가 뒤에 배경에 딱 있는 것 같아요. 오픈 AI 샘 올트먼 CEO가 저희의 이 순위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엮여있는 모든 섹터가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1위부터 4위까지만 보더라도 전부 다 올트먼 이야기네요. 하나씩 이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가장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네카오가 아닐까 싶어요. 네카오가 최근에 주가를 보면 그 AI 소프트웨어 주 안에서도 좀 안정적인 종목들로 인터넷 업종 대표적인 두 종목으로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각각 또 하나의 호재성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먼과의 협력설 이제 나온 이 카카오 지금 보면 4거래일 연속으로 크게 올라가면서 오늘도 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그룹주들도 강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창업자 이혜진이 사내 이사로 복귀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로 떼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얼마나 아픈 손가락, 미운 오리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카카오페이도 실적이 잘 나오고 카카오 그룹주 정말 빠질 만큼 빠지고 이제는 기대할 만한 부분만 남은 것인지 먼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카카오 그룹주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해서 이들에 대해서 시세 연속성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예전과는 좀 다른 모멘텀이 일단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를 수 있는 신규 모멘텀 그리고 AI 시장에서 해외 업체들에 비해서 너무나 뒤처진다라는 부분이 항상 문제로 제기가 됐는데요. 딥시크가 이제 출연을 하면서 저비용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세상에서 드러났고 그와 관련돼서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주가를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딥시크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는 확실하다. 정말 비용도 적게 들어갔다. 그리고 뭐 기술에 대한 부분들 오픈 AI 걸 썼다 안 썼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관련돼서 기대감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자극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도 이 시기에 맞춰서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 새롭게 좀 변화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오픈 AI와 협력 소식이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단톡방에서 오픈 AI에 관련된 뭐 챗 GPT와 비슷한 그런 만약에 성능을 우리가 카카오 안에서 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파급력과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혜진의 복귀가 예상이 되는데 이 복귀를 하게 됐을 때는 결국에 지금 시기에 복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AI 시장 쪽으로의 이런 드라이브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딥시크의 출연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이 두 기업들의 시세를 강하게 이어가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좀 저항대로 작용이 됐었던 가격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 돌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2만 원 부근 돌파를 해줬거든요. 거기다 거래량도 최근에 지속해서 좀 실리는 모습이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 저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요즘에 선택지, 종목에 대한 선택지가 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시는 부분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눌렸을 때 조정 시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히려 지금 네이버와 키 맞추기가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카카오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생각할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 상승에 대해서도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 함께 또 봐주셨습니다.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우리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얘기를 주셨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지속 보유, 그리고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활용해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진경 본부장님, 카카오를 비롯해서 그 그룹주의 시세 어디까지 연결될지도 궁금하고요. 네이버가 오늘 또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작년에 세웠던 그 전고점이랑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네이버도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의 경우는 뭔가 새롭게 돌파구를 마련을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사실 이제 카카오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나왔지만은 올해의 경우는 뭔가 이제 오픈 AI와 이제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협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협업을 시작으로 해서 카카오만의 어떤 새로운 도약들이 서서히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 그룹주의 경우는 이런 분위기를 타서 추가적인 또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카카오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놨던 상황입니다. 하락을 하고 나서 뭔가 뚜렷하게 주가를 좀 돌려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뭔가 AI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충분히 기대거리대로 좀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단 보니까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제 실적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들의 경우도 굉장히 또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통체적으로 조금 종합을 해서 본다면 카카오 그룹주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의 경우는 사실 이제 신고가를 좀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좀 복귀설이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AI에 대해서 워낙에 큼지막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도 여기서 뒤처질 수 없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면서 아무래도 복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AI에 대한 경쟁이 더욱더 심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의 경우는 이렇게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의 경우도 이 AI라고 한다면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러 개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앞서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만 일단 저항대를 좀 뚫어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저항 라인을 잘 돌파해 준다면은 추가 상승은 충분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너무 매력적인데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달라진 분위기. 네이버는 가는 말에 따라 올라타는 거 괜찮다는데 둘 중에 하나 산다면요. 본부장님 어떤 거 살까요? 저는 그래도 좀 더 가격 메리트가 나와주고 있는 카카오. 카카오를 네.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카카오의 경우가 이렇게 사실 오픈 AI 협업 소식이 굉장히 크게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는 이 부분 속에서도 약간은 좀 경쟁의식이 더욱더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제 카카오의 경우도 워낙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이버의 경우는 사실은 단기간에 조금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는 점 고려한다면 현재로서는 저는 카카오에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김진규 본부장님께서 카카오를 꼽아주셨는데 이재은 대표님은 네카오 중에 하나만 사면 어떤 거 사실래요? 네, 저도 아직까지는 상방의 룸이 더 네.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동안 실적이 잘 나왔었던 그룹이기 때문에 또 실적 시즌에 맞춰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이버가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수급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왔나라고 생각했을 네. 때 아직 덜 오른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키 맞추기 들어갔을 때 네이버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네이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상방의 룸이 당장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덜 올랐죠. 사실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카카오에 한 표를 네.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카카오 쪽에 손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확실히 왕년의 국민주였던 네카오가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사실 최근에 이제 신고가 영역까지 왔다 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카카오 쪽을 좀 베팅해보자 얘기를 주셨네요. 자, 네카오에 대한 이야기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네카오와 마찬가지로 그 AI 소프트웨어, AI가 붙은 쪽도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올트먼의 휴가가 될 텐데 한국과 AI 협력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쪽의 시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주가 너무나 잘 가고 있는데 딥시크의 오픈소스 AI부터 시작됐던 기대감에다가 오픈 AI와의 협력과 대한 기대감, 이것까지 붙어버리니까 정말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솔트룩스 같은 일부 종목들을 발빠르게 저비용 AI를 내놓으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봤을 때도 AI 소프트웨어의 시세가 금방 사그라들 것 같진 않은 상황인데요. 김진경 본부장님, 그러면 당분간은 AI 소프트웨어 이쪽이 좀 주도 섹터라고 봐도 될지, 그리고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요.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딥시크 영향이겠죠. 이제 딥시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들어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AI 시대로 이제 도입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일단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관련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바로 AI 쪽으로 워낙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AI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일단 관련주도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의 경우 일단 협력부터 뭔가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현재 AI보다 더욱더 저렴하고 더 많은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관련주들의 경우는 사실 너무 좀 단기간에 급등이 한 면이 있긴 하죠. 단기간에 급등이 한 면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재료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두지만은 일단은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크게 오를 때 따라 잡으시는 것보다도 조금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번 관심을 두시는 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갈 수는 있는 섹터지만 아직 많이 올랐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갈 때는 눌림목 활용해보자. 그러면 어떤 거 종목 좀 보면서 따라갈까요? 네, 물론 이 안에서 종목을 어떤 걸 딱 골라야 될까라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인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 안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좀 더 빠르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의 경우는 뭔가 좀 힘이 강한 종목들을 선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저는 이제 솔트룩스의 경우는 그래도 지금의 경우는 뭔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급등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 재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고르기가 어려운 만큼 저희도 어렵게 답변을 좀 받아냈습니다. 솔트룩스가 워낙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저비용 AI를 공개한 만큼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솔트룩스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건 우후죽순 다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쪽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인 것 같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의료 AI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탓에 의료 AI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가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는 완전한 흑자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시세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요. 이지은 대표님, 시장에 관심이 계속 몰리고 있는 것과 실적에 대한 불안감, 투자의 무게를 우리가 좀 본다면 어느 쪽에 더 둬야 될까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읽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또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예전에로 좀 이전에 우리가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돌아가면 그때마다 실적주들에게 수급이 굉장히 쏠리면서 고가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요즘에는 시장이 불안했을 때 실적주들이 다시 한번 실적이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단하게 가는 느낌보다는 성장 쪽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오히려 더 강하게 가는 좀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쪽을 무조건 보고 실적주를 보지 말자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뭐 샘 울트먼이라든지 그리고 딥시크의 영향으로 시장의 초점과 이런 관심사와 주목도가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관련돼서도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뭐 딥노이드, JLK, 루닛 이런 종목군들이 항상 의료용 AI 하면 거론이 됐던 종목들이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실적으로 보여주질 못하다 보니까 네. 의료 AI 하면 실적이 안 나오는 쪽이라는 그런 좀 이미지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미국에서 이미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뭐 3빌리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등장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 뭐 고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료 AI 쪽으로 또 혁신적으로 또 미국의 FDA라는 큰 그런 모멘텀을 또 가져다 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의료용 AI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덮을 만한 재료들이 좀 새롭게 시장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을 기반해서 재료도 좋다라고 하면 너무나 베스트겠지만 지금 의료용 AI라든지 소프트웨어 AI 쪽에서는 실적이 부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실적도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기대적인 요소에 좀 더 편승을 해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시장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비중만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쪽 종목들을 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우리가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고 실적이 잘 나오는데 좀 답답한 종목들은 비중을 좀 가져가시면서 장기적인 좀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감만 갖고 있는 쪽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읽었을 때는 충분히 가져갈 만하지만 비중은 적게 싣고, 그리고 실적이라는 하나의 좀 안정적인 요소까지 갖고 있는 쪽은 길게 봐도 좋다. 투트랙 전략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AI라는 게 엮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서요. 오늘 XR 이쪽 왜 오르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AI 소프트 영향이 있다고 단순히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상 콘텐츠 관련된 뭐 이슈 있는 건지,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여기는 왜 오르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메타버스만을 놓고 개별적인 이슈는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장 자체가 AI 쪽으로 시선이 워낙에 모아지다 보니까는 현재로서는 분위기 따라서 덩달아 움직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뭔가 AI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수혜가 있는 것인지, 뭔가 또 이 안에서도 충분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뭔가 하나의 어떤 시선 집중이 되면서 조금 어느 테마가 올랐을 때는 뭔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그래도 기대감만으로 함께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의 경우는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워낙 AI와 관련해서 들썩들썩하다 보니까는 함께 메타버스 쪽도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종목별에 대한 좀 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에서도 종목 고르기가 참 어려웠는데 선택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AI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메타버스 쪽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더 신중하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트먼 CEO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실수혜 기대감도 있는 쪽인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한국에 이제 온 이유가 뭐 로봇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올트먼 CEO도 로봇에 정말 진심이다라는 걸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데이터 센터 협업에 대한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로봇이 보면 빅테크뿐만 아니라 트럼프 2.0 시대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2025년이 로봇의 개화의 원년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가 많은 건 알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기대감만 보고 로봇을 따라가도 되는 걸까라는 또 의문이 생깁니다. 이재은 대표님, 결국에는 지금 기대를 보면서 우리가 로봇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그거를 보면서 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관망해야 될 때인지요? 로봇은 일단 대장주의 움직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간으로 어떻게 10만 원대에서 35만 원까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대장주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물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을 또 늘리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지금 TF
부팀을 신설을 해서 로봇 사업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 사업 속도를 낸다라는 뭐 이슈와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로봇 관련돼서 삼성전자와의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대장격의 종목이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고 이렇게 시세를 계속 내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로봇주가 이번에는 2024년에는 그동안 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짝 시세가 나왔다가 바로 또 꺾여버리는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르구나를 대장주의 흐름으로 좀 읽어내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기다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과의 소식이었고 거기다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동남아 시장에서의 MOU 체결이 있었는데 지금 뭐 앞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어서 생산 거점으로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는 국가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수주가 많이 일어나야지 실적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단순 기대감적인 측면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 결국에는 실적이 이제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의 속도 개선에 대해서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두산 로보틱스가 동남아 시장에서의 MOU 체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로봇 산업이 단순 기대감으로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기대감과 이제 하나둘씩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의 그런 좀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대장주가 깨지지 않는 한은 당분간 로봇주들의 시세 흐름은 좀 지속될 것 같고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 조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뭐 엔젤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렇게 대기업과의 협업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세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 뭐 오픈 AI 다 네. 모든 대기업들이 예전에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단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아마 로봇들의 좀 더 구체적인 뭐 일정들과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게 2025년이 그 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뭐 협업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지금은 기대감적인 요소도 굉장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단순 기대감에 오르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고 있는 굵직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봐야 된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풍향계 역할을 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될 텐데 추세가 뭐 전혀 이탈되지 않고 지금 너무나 잘 가고 있는 상황, 신고가 랠리를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컨퍼런스 콜도 있었고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트먼의 코멘트까지 격포제 속에서 주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무래도 신규 들어가긴 좀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김진경 본부장님, 보유자의 영역입니까?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일단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네.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와보여서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봇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로봇주에 대한 어떤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산업에 대한 확대 여러 가지 기대권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로봇주들의 흐름 자체가 뭔가 호재거리가 지금 한꺼번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는 이 로봇에 대한 성장성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는 주가가 단기간에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 시점에서 뭔가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이제 보유자분들 한해서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았지만은 혹시라도 조금 추세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올라온 만큼 그만큼의 차익 실현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조금은 지수적인 상승을 바라본다라기보다도 역시나 좀 단기적 흐름으로 추세 매매를 이용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수직 상승했다 보니까 지금은 확실히 보유자의 영역이다 얘기를 주셨고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해서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로봇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반도체 섹터의 영향이 좀 궁금해집니다. 결국에는 울트먼 CEO가 방한을 해서 지금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3자
3차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간의 AI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연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그 큰 종목들과 소부장 간에 살짝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서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스타게이트의 합류 논의가 거론이 됐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쪽이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결국에는 그 답이 HBM인 것인지 HBM 밸류체인 쪽이 강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지은 대표님, HBM에 또 한 번의 시세를 줄 만한 뉴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솔직히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매출이 얼마 나왔고 뭐 EPS 얼마 나왔고 이것도 중요하게 봤지만 캐펙스 투자가 딥시크 출연 이후에 과연 줄어들까라는 그 여부를 가장 좀 눈여겨봤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특이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2026년에 조금은 좀 긴가민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외 기업들은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런 의지라던가 이런 부분 여전히 그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엔비디아도 계속 조정의 흐름이 나오다가 어저께는 또 반등 흐름이 나왔어요.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매출과 그리고 매출단이 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캐펙스 투자는 더 크게 하는데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오지 않았냐라는 이유로 시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는 반등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은 딥시크 충격을 소화해내면서 결국 고사양 GPU에 대한 피로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ASIC 시장 자체도 계속 좀 커질 것이다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오픈 AI가 최적의 파트너는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재무적 파트너, 그러니까 뭐 스타게이트에 참석할 수도 있다,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여기서 기술적인 파트너로 참여를 하면은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좋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동안 기술이 부재했던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단순 투자의 개념, 재무적인 좀 참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시장에서 이거를 좋게 볼까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시세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시세가 나오려면 기술적으로 뭔가 참여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HBM3E와 관련돼서도 여전히 지금 기술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의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엔비디아에 대한 좀 굳건한 모습이 확인될 때마다 결국엔 HBM 관련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밸류체인 기업들의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업들 오늘 추세 굉장히 좀 약간은 돌림 현상이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와 자리대에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까지 이거 잘 지키고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 또 비롯해서 HBM 밸류체인 쪽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난다면 이제는 우리가 추세 전환으로 봐도 좋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쪽이 대부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눈에 띄는 쪽이 다른 섹터, 그러니까 모멘텀 한두 개씩 더 가지고 있는 쪽이 유난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과 연관된 쪽들이 되겠죠. 고형 등등이요.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주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주특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쪽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쪽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지. 김진경 본부장님, 소부장 안에서도 확실히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충분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빠르게 순환매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슈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각각 개별적인 내용들, 개별적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평가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좀 사법적 리스크를 좀 털어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AI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당장으로서는 이재용 회장 그리고 이제 샘 올트먼 CEO 그리고 이제 손정희 회장의 회동이 성사가 되면서 AI 동맹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 내에서도 얼마만큼 수의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는지 또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안에서 조금 종목들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MK전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MK전자의 경우도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었고 그동안의 주가가 충분히 움직여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I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워낙에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바로 중국의 딥시크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중국 시장에 좀 더 공략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된 종목들 안에서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 안에서도 딥시크 관련해서 반사이 기대되는 MK전자 집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올트먼 CEO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이제 유예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또 한 달 뒤에 뭐 부과하는 등 여러 그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여러 섹터들이 또 엮여 있긴 한데 2차 전지 쪽이 좀 제일 궁금해요, 사실. 그동안 좀 타격을 많이 받았고 좋지 않은 뉴스가 많지만 오늘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에서도 첨단 전략 산업 기금으로 배터리와 바이오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재은 대표님, 이게 주요 종목들의 바닥 확인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사실 2차 전지는 시세 연속성을 따지기가 참 어려워서요.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나요? 오늘 다행히 좀 반등에 성공을 해서 어저께 흐름에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으면 정말 네. 좀 많이 위험했을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선별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가 붙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유럽과 미국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좀 지속되고 있고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2025년 가이던스 제시한 걸 보면 좋은 부분은 거의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숫자로서 증명해내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지금 뭐 중국 쪽에서 탄산 리튬이 좀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반등해야 되는 그 룸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재료로 이미 노출이 됐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시장이 반등함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를 좀 유입하게 만들어줘 줬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이런 시세의 연속적인 흐름들이 저는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시장에서 정말 이제는 2차 전지 이 이유 때문에 명확하게 다시 가야 된다라는 그 누가 하나 이견이 없을 정도로 강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내가 매수가가 괜찮다 하신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당연히 무리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반발 매수세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노리기에는 여전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노출되긴 했지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뭐 매도 타이밍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빠진 구간에서 매도를 해도 네. 소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크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더 보유 관점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많이 빠지고 살짝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명확한 이유가 확실하게 크게 없는데 비중 크게 매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좀 관망해보시자라는 부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도 타이밍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네요. 당분간은 좀 관망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